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입니다. 최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디차게 얼어붙은 대한민국의 전국도 따뜻하고 화창한 봄 날씨처럼 풀렸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지난 13일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일부 소속 의원들이 연수를 떠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목포시청 공무원들로부터 뇌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목포시 의회는 윤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목포시 의회 입장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자는 지난 방송에서 목포시 의회의 제19 감싸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우려가 기우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방송에 이어 목포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이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연루 의혹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도 상당 부분을 맡고 있어 그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을 두고 스멀스멀 피어올라오는 이 두 곳의 관계와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핵심 프로젝트라고 목포시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립된 계획에 맞춰 이미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2023년에 시작된 강소형 스마트 시티는 아직도 용역 보고서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ESG, 업사이클링 산업 클러스터와 친환경 교통의 연계를 통한 서남권 스마트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당초 목포시가 계획한 단계별 추진 일정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포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들 간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유창훈 시의원은 예산이 부족하고 긴급한 정책도 많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담당 국장은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저희 천민영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목포시는 현재 직면한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해종합기술공사 조성삼 전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목포시 사업 관련한 용역을 맡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용역 보고가 완료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료 예정일까요? 지금 금액을 좀 줄여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예. 지금 조율을 하느라고 2-3주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요. 네네. 제가 이거 계획상으로 보니까는 2024년 12월 말까지 서비스 구축을 하고 네네네. 2025년 1월부터 지금 시범 운행이 돼야 되는데 조금 네.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지금 시비가 인제 좀 줄여야 된다는 이슈가 있어서 아. 그 변경하는 사항들 때문에 뭐 어떤 서비스를 좀 빼야 될지 그리고 몇 대를 빼야 될지 이런 인제 실시 설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예산 관련해서 변경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시죠? 중간에 용역 보고서를 뭐 시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셨는지. 제가 지금 담당자 팀장이랑 과장 만나 봤더니 네네. "아직 중간 용역 보고서 받아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럼 아직 용역 중간 보고서는 아직 시에 보고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확인하면 될까요? 네네. 저희가 최종 인제 그 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회의나 이런 건 진행을 했습니다만 예. 정확하게 보고서에 대한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전달은 못 드렸습니다. 보통 지자체의 핵심 정책들은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의 예산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됩니다. 목포시는 이렇게 국비를 미리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욕심만 앞세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잠깐 강소형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 시정 질의를 했던 유창훈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의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은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올해 말까지 원래 사전에 그 사업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목포시가 이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목포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목포시 의회와 권의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 성공을 위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걸까요? 예산이 부족해 이미 확보한 국비를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목포시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목포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평균 10.9%에 불과하며 연구 영역과 일반 영역 예산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취재 결과 조옥현 의원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의 예산은 이미 12억 원이 집행됐지만 목포시는 이에 대한 용역 보고서는 받아보지도 못했으며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2억 원 중 8억 원이 인건비로만 소요가 됐습니다. 목포시는 예산 집행에만 허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계획에도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의 핵심 중 하나였던 자율주행 버스 운영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포시는 자율주행 버스 운영 관련법이 2025년 3월 20일 시행이 됐는데도 관련법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이전 운영 관련법에 따라 사업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은 안정성 또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지난해 자율주행 사고 건수를 보면 미국이 300건, 유럽이 150건, 한국이 50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목포시가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율주행 버스를 추진한다면
시민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목포시 강소형 시티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예산의 매칭 실패와 사업 일정 지연, 그리고 실시 영역 보고서 미완료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과연 그래도 목포시는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원의 팩트 체크는 목포시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취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